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투자 공부, 주식 투자 공부, 당신의 투자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됐냐? 이 윌리엄 번스타인 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한때 유명했던 투자자가 시장 소식지를 발행한다면, 이거는 책, 유튜브 방송, 그런 걸로 대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소식지를 발행한다면 그건 더 이상 자신의 기술이 먹혀들지 않는다 라는 점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자, 투자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책 팔고 강의 팔고 한다면 그건 자신의 기술이 이제 먹혀들지 않는다, 다른 데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존 브룩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의 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 말콤 포브스, 경제 전문지 포브스 발행인 말콤 포브스가 이 분야에서, 이 투자 분야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쪽은 투자 조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종목 추천받고 그래서 그런 종목 사고, 투자 조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 소식지 발행자들 뿐이다. 자, 투자에 책해주고 종목 추천해주고 이런 잡스들 책 쓰고 그리고 투자 전략 소개해주고 이런 발행자들 뿐이다. 이 괄호하는 제가 주석단 부분입니다. 자, 윌리엄 번스타인 투자의 내기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 주식 투자 관련 잡서들, 자, 그런 책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자산은 줄어들고 그 책의 저자들에게 여러분은 비용을 갖다 바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돈은 증가하고 여러분의 자산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방송에 자주 나오던 주식 전문가가 유튜브로 회원가입 받고 책 쓰고 주식 강의로 여러분의 신용카드 결제를 간절히 원한다면 조위에 존 브룩스의 저 말을 항상 명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 공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과연 그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됐을까? 인터넷 서점 예스24나 알라딘 그런 데서 이 주식 투자로 검색을 해보니 인기 상위에 올라있는 책들 대부분이 투자의 고전들은 전혀 안 보이고 저런 인기 유튜브들의 종목 추천, 매매 타이밍, 기업 분석 이런 등등의 책들이 대부분이더라. 자, 이런 책들은 이런 내용이죠, 그죠? 이런 내용. 예측, 미래를 알고 싶다. 너무나 간절히. 내일의 주가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매 타이밍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주식 공부 많이 한 저런 이 책 쓰는 전문가들의 예측, 과연 믿을 만한가? 그리고 방송에 자주 나오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 과연 믿을 만한가? 이 알프레드 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그 가문이 시카고 트리뷴지를 소유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1912년에 결핵에 걸려가지고 요양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심심해가지고 많은 금융 소식지를 구독했습니다. 한 20가지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읽었어요. 그런데 읽고 보니까 투자 조언의 질이 너무 형편없더라. 동전 던지기더라. 어느 누구도 1929년에서 32년에 이 경기 침체장 대공황을 예상하지 못했고 자기 가문도 그래서 큰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 콜즈는 그러면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지. 이 예측의 적중률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자, 주식시장 예측가들은 예측을 할 수 있는가? Can Stock Market Forecasters Forecast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적중률이 3분의 1, 33%. 동전 던지기만도 못하죠. 동전 던지기는 50% 적중률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잘 맞힌 놈은 그냥 운빨로 잘 맞췄고 못 맞히는 놈들은 계속해서 못 맞히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더라. 그 증권사 주식투자 수익률 대회나 해외선물 투자 수익률 대회에서 1등하는 사람은 매번 바뀌거든요. 근데 꼴찌하는 놈들은 자주 보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920년대 이런 데는 금융정보 분석하는 기법이 첨단 기법이 도입하기 전이었으니까 이런 거 믿을 수 있냐고. 그런데 알프레드 콜스는 당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의 수작업 계산으로는 불가능해가지고 이 통계적 계산을 위해서 홀러리스라는 회사의 펀칭카드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일종의 전자계산기예요. 그리고 이 홀러리스라는 이 회사는 나중에 IBM이 되었습니다. IBM. 즉 IBM의 최신 컴퓨터를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프레드 콜스 이후로 수십 년 후에 이제 1980년에 데이비드 드레만이 똑같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연구를 해봤는데 역시 77%가 타이밍을 잘못 짚었더라. 콜스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캠빌 하비가 다시 이제 237종의 시장 찌라시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적중률이 더 떨어지더라. 25%에도 못 미쳤다. 그래서 수학적 통계 기법이 나날이 개선된 요즘 세상에도 전문가의 예측은 옛날보다 적중률이 더 떨어졌다. 적중률 25%면 동전 던지기만도 못하죠. 이런 예측 전문가들의 헛소리에 대해서도 버트 멜킬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버트 멜킬도 자기 책에서 노후연금으로, 은퇴자의 노후연금으로 AT&T 주식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버트 멜킬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개 기술적 분석가들 예측 실패를 비판하면서, 자, 나는 성공한 기술적 분석가를 만나본 일이 없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자, 존 보글도 50년 동안 업계에 있었지만 매매 타이밍 맞추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 매매 타이밍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도 한 명도 못 봤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허구다, 허구. 반면 실패한 놈들은 많이 봤다. 그래서 왜 실패했냐 물어보면 한결같이 자신이 만든 도표를 믿지 못하는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즉 자기 전략도 믿지 못해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만든 분석 모델조차 믿지 못하는 게 예측 전문가들의 현실이다. 자, 이것은 그 퀀트, 알고리즘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실패에서도 자주 나타나거든요. 물론 저도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전략을 믿지 못하고 자주 그 손매매로 개입해요. 그냥 이 시스템 트레이닝 그냥 로직에 맡겨놔야 되는데 자주 손매매로 개입해가지고 이 전략을 망칩니다. 그 조엘 그린블란트 마법 공식 아시죠? 이 마법 공식을 직접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 그리고 그냥 이 플랫폼이 제공해주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 이 둘을 비교해보면 둘 다 매매 로직은 똑같아요. 그런데 직접 알고리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FM 버전, 그냥 플랫폼에 그대로 맡겨두는 FM 버전의 수익률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연구도 있더라. 자, 모르긴 해도 요렇게 개입을 했을 겁니다. 본인의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개입했을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만든 전략도 제대로 실천 못하는 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다. 효율적 시장 가설로 이제 인덱스 펀드의 그 모델을 제공해줬던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유진 파마조차도 자기 이론을 실천하지 않고, 이 사람은 엉뚱하게 액티브 펀드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이 존 보글한테 점잖게 욕을 먹었습니다. 존 보글이 점잖게 욕을 한 내용이 이 기사에 나옵니다. 자, 유진 파마는 인덱스 펀드를 자기가 모델을 제공해줬고, 그리고 자기가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투기적인 성격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구축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이 스몰캡 전략이나 저평가주 가치 투자를 수행했다고 이 존 보글이 유진 파마를 비판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이론과 실천, 지행 합일이 어렵고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적이다. 그리고 클로드 세넌조차 자기 이론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텔러다인과 휴렉 패커드 몰빵으로 부자가 됐다. 그러면 나도 개별주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클로드 세넌은 텔러다인의 이사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유튜브와 책에서 열심히 종목 추천하고 매매 전략 팔고 다니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그 종목은 보유하지도 않고 그 매매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버트 멜킬은 또 투자가 실패하는 이유 역시 세금과 비용이죠. 세금과 비용. 거래를 자주 하면 결국 회전율이 높아지고 다 수익률이 비용과 세금으로 삭제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 버트 멜킬이 존 보글 밑에서 벵가더그로 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용과 세금이 투자 수익을 결정한다 라는 존 보글의 중요한 입장을 역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언급하지만 정보의 정확성 연구, 자, 정보가 증가한다고 해서 예측의 정확성은 전혀 증가하지 않지만 확신만 증가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성은 떨어지는데 틀린 확신만 이렇게 증가하는 요 시점에서 전재산 몰빵했으면 바로 파산이다. 그래서 아는 게 많다고 투자 잘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아는 게 많으면 자신의 그릇된 예측에 대한 확신만 증가한다. 최악이다. 그리고 공부의 방향이 다음과 같다면, 자, 무슨 차트 분석, 저런 기술적 분석, 그리고 족보도 없는
자신의 그 과최적화 정신승리 매매 로직 만들어 백테스팅 하는 거는 그냥 마스베이션이다. 정신적 자유행위다. 옛날에 그 존 보글이 언급했던 알 하페드의 엉뚱한 곳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찾기 노름과 똑같다. 정작 다이아몬드 광산은 자기 앞마당에 있었는데 다른 나라 가서 열심히 찾았다.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 인기 주식 투자 관련 도서들이 방향이 가리키는 곳이 엉뚱한 곳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찾기다. 물론 그런 인기 도서들이 인덱스 투자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책이라면 주식 장사꾼들은 다 망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종목 추천하고 사팔사팔 열심히 해라 라는 책을 써야 출판사도 좋고 저자도 좋고,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전혀 도움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개별 기업 이제 열심히 열공 분석하면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개별 기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비체계적 위험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이 개별 기업 그렇게 열심히 분석했는데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임직원의 배임 횡령, 거래 정지, 상폐,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기술 혁신, 멀쩡하게 매출 좋던 기업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MP3 제조 기업에 대해서 평생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리고 최고 전문가가 되어서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1년 뒤에 아이폰이 출시되어 버렸다. 그 기업도 파산이고 나도 파산입니다. 실제로 아이폰 때문에 MP3 기업 다 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런 개별 기업의 저런 비체계적인 위험은 공부한다고 내가 대응한다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개별 기업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시장 위험만 부담하는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자, 2000년도에 엔론과 월드컴에 투자한 그 회사 임직원들은 직장도 잃었죠. 그리고 자기 노후 자금을 이 회사 주식을 사거나 우리 사주 사가지고 노후 은퇴 자금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경영진조차도 그 회사의 직원조차도 자기 회사 미래를 알 수 없는 마당에 남의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이 회사가 허접한 회사였냐? 당시 아마 이 월드컴은 시총 3위 안에 들었을걸요. 그래서 이 월드컴이 파산하는 바람에 다큰버블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산 일주일 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배당까지 줬던 레이만 브라더스가 고작 일주일 뒤에 파산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자, 우리나라에도 이 두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 대표회사의 배임 횡령으로, 그리고 회계분식으로 거래 정지됐습니다. 그죠? 주주들에게 무슨 날벼락인가? 잘 투자하다가. 그리고 이 회사는 업계 1, 2위를 다투던 그런 회사죠. 자동차 분야의 최고, 조선 분야의 최고 기업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기업의 대표회사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저 두 회사의 전문 경영인의 도덕적 타락이 이런 재벌 족벌 경영진에게 거버넌스 개혁해라 라고 할 때 방어 논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참 불행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기업이 독재적 기업보다 주주들의 주식 수익률이 더 좋다 라는 것은 요 포스팅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공부의 방향은 이제 제대로 정했어. 바로 이 가치 투자할 거야. 그래서 이 가치 투자의 1인자가 이 세스 클라만이죠. 그죠? 그래서 내 스승은 가치 투자, 안전마진 확보 1인자 세스 클라만이야. 세스 클라만의 안전마진이, 그 세이프트 마진이 절반돼가지고 아마존에서 약 1,500달러의 중고책으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는 1,500달러 주고 중고책으로 사서 열심히 공부 중이야. 하고 이제 세스 클라만처럼 투자했다가는 이렇게 됩니다. 자, 3년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75%예요. 3년 연평균 수익률. 그리고 보유 종목을 요리 보니까 이 페이스북이 있네요. 3년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75%. 샤프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건 또 처음 보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페이스북이 있는 것처럼 봐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손실이 더 증가했겠죠. 자, 9년 동안 S&P가 289% 오를 동안 바하포스트 그룹, 이 에스클라만의 바하포스트 그룹은 마이너스 8.1%네요.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8.1%네요. 자, S&P가 9년 동안 289% 수익률을 거두는 동안 바하포스트 그룹의 펀드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뒀다. 존경심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이게 이 세스 클라만의 투자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정말이 투자의 위대한 스승이죠. 그죠? 세스클라만. 그런데 이제 이 세스클라만 펀드가 지금은 이 손실을 거두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가 발굴한 저런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돼가지고 S&P를 이길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2015년 9개월 동안 횡보 하락장을 거치면서 수익률이 0%, 요 9개월도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다 팔아치웠는데 이 9년 동안에 저런 손실을 견디는 개인은 아무도 없다. 개별 종목 투자해가지고 9년 동안 저런 손실을 견디는 개인은 아무도 없다. 다 팔고 떠난다. 그러면 이제 저런 이 어림짐작 투자, 휴리스틱, 감각으로 투자하던 시대는 이제 한물 같다. 나는 이제 수학적 퀀트 기반 투자를 할 거야.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 운영해주는. 그래서 수학 모델을 이용한 이런 퀀트 투자, 계량 투자에 대해서 이 존 보글과 벤자민 그레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존 보글의 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장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벤 그레임은 자, 투기적으로 된다. 그리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아시죠? 마이런 숄츠하고 로버트 머튼이 옵션 가격 결정 모델로 만든 그 펀드들 실제로 그 로버트 머튼이 아마 실제 참가를 아마 했을 겁니다. 둘 중 한 명은 실제 참가를 했어요. 파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고만고만한 지능의 인간 퀀트가 아닌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운영해주는 펀드는 어떨까? ETF는 어떨까? 자, AIQ 콤프 문 이것과 S&P 500, 나스닥 100을 비교해보면 2018년과 2021년 요 3년 동안 AIQ 그 상장 후 이제 4년간 실증이거든요. SPY, QQQ에 모두 못 이겼습니다. 수익률, 표준편차, 샤프 비율 모두 이기지 못했다. 인공지능이 운영해줘도 인공지능보다 더 똑똑한 시장이 이겼다. 그리고 SPDR에 인수된 이 켄쇼의 인공지능 ETF 콤프 볼까요? 콤프는 S&P는 이기고 QQQ는 이기지 못했네요. 콤프는 3년 동안. 자, 3년 동안 콤프는 S&P를 2년 이기고 1년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표준편차와 샤프 비율을 보면 수익률에서만 이기고 표준편차와 샤프 비율에서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QQQ에는 졌다. 그리고 2년 이기고 1년 패배했다. 자, 15년 연속 S&P를 이길 확률은 32만 분의 1이라고 그랬죠. 자, 15년 연속 콤프가 S&P를 이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필요한 이 수학이란 그냥 손익률 계산 정도 하고 향후 투자에 있어서 확률적 사고를 확립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지식은 식자고 아니다. 저 수학 천재들의 실패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켄쇼의 인공지능 ETF 문 이거는 뭐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죠? 처참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달러의 인공지능이 운영해주는 퀀트도 저 모양인데 개인 투자자 수준으로 이 프로그래밍하는 퀀트 시스템 매매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꿈깨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이 금융 투자 환경에 있어서 뭔 도움이 됐는가? 자, 역시 뮤추얼 펀드 상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 발전은 매매를 과열시키는 투자 기술을 가지게 되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런 도구들이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혜는 주지 않았다. 즉,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긴 경우다. 자, 사람들은 투자에 있어서 흔히 정보를 지식으로 오해하며 저 위에 루소와 슈메이커 연구 보셨죠? 그죠? 정보를 지식으로 오해하며 그 지식이 지혜로 전환되는 경우는 적다. 그래서 정보가 많이 들어와도 내가 많이 이제 알게 됐네. 그리고 이제 지식이 늘었네. 하지만 지혜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IMF, 톰 크루즈의 첩보 기관이 아닙니다. 그 IMF 아시죠?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그리고 FRED의 경제 데이터를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구글 검색으로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실력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자, 기술의 진보에 따른 투자 환경이 뮤추얼 펀드 성과에 어떤 성적을 가져왔을까? 보면 이제 성적을 A에서 F로 줬는데 이 성적표입니다. 자, 기술 진보가 투자 환경에 가져온 결과. 자, 이렇게 보시면 투자 기술은 펀드 매니저의 투자 행태를 D로 만들었다. D. 초고속 인터넷의 도움으로 구글 검색 몇 분이면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펀드와 주식을 고를 수 있지만 그런 주식 찾아다니며 매매 자주 해봤자
여러분의 투자 성적은 D로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보기술은 해당 지식의 효과적 사용은 D, 미래에 좋은 펀드 선택은 역시 D, 주주들의 투자 행태는 E다. E.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거래기술, 자, 비용을 이렇게 하락시켜 줘봤자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다. 오히려 F학점입니다. F학점. 주주 수익을 촉진했느냐? 아니다. 역시 F학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 수수료 깎아주고 매매 유혹을 자주 한다면, 그래서 50% 되던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400% 증가한다면 비용과 세금만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주식 공부, 투자 공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뭐 우리는 인덱스 투자만 하니까 뭐 공부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공부하는 게 식자우환입니다. 그죠? S&P 500 인덱스 투자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 좋아하는 이성에게 찝찝거리고 추궁거리면 멀어지죠. 오히려. 그리고 무관심하면 오히려 다가옵니다. 그죠? 자, 호가창 열심히 찾아보고 쳐다보고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고, 무심하면 어느새 한 달 만에 앱 열어보면 잔고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죠? 이하 내용은 시간 관계상 방송을 하지 않겠는데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글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집착하고 있는 대상에서 멀어져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진리의 도달, 추구하는 바의 성취가 저절로 다가옵니다. 자, 집착하면 멀어지는 게 이성이고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주식에 대해 뭐 좀 아는 척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냐? 자, 그런 거 잘 안다고 말만 하면 사기꾼 소리 듣기 좋습니다. 이상 블로그 원고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